지금부터 금연기능사 NC 데이터 생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을 했던 파일을 불러와 주셔야 됩니다. 파일에 열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파일에 열기 아이콘을 눌러서 모델링 하셨던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저는 금형이라고 저장했고요. 이 금형을 열어보겠습니다. 열게 되면 화면처럼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엣지캠에서 뷰 설정하시는 거는 아래쪽에 보시면 탑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이 탑 부분 파란색, 약간 하늘색이죠. 하늘색 표시가 된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7가지의 뷰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등각도로 놓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쪽에 보시면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과지라 해서 금연기능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점이 얘는 10mm 위에 원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에는 이 원점을 바닥에 놨기 때문에 지금 엣지캠처럼 바닥에 원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원점을 위로 올려주셔야겠죠. 올려주시는 방법은 오른쪽에 보시면 변환이란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변환이란 아이콘을 이용해서 10mm를 맞춰보겠습니다. 이 변환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좌표로 이동하시면 되겠죠. X, Y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Z축인데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원점은 고정입니다. 원점은 고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형상이 내려가겠죠. 얘가 고정이면 형상이 내려가야 10mm가 맞겠죠. 그래서 Z값에다가 -10을 쓰게 되면 이 형상 자체가 10mm 내려오기 때문에 원점하고 위에 있는 10mm 원점이 될 부분이 한 번에 맞을 겁니다. 그래서 -10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금연기능사 형상이죠. 이 형상을 한번 클릭하시면 선택이 다 될 겁니다. 하나의 객체로 저희가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잡히고요. 이때 엔터를 눌러주시면 형상이 10mm 내려가서 지시서에 있는 원점하고 일치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모재도 만드셔야겠죠. 여기서 모재를 만드실 때에는 저희가 모델은 32로 했습니다. 근데 캠은 35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모델을 만들 때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실제 모델링 한 건 32라는 높이로 모델링을 했었고요. 지금은 캠에서 지시서에 보니까 캠에 35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재에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변경하시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모재 지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우측에 변환 아이콘 위에 있으시죠? 모재 지그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자동 모재는 저희가 모델링한 사이즈 가로 50에 세로 40 높이는 32 이 형상을 자동으로 잡기 때문에 손이 갈 필요 없겠죠. 다 0이 되겠죠.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32인데 35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Z 최대값에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32 더하기 3이 돼서 지시서에 있는 것처럼 3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Z 최대 3을 주겠습니다. 최소로 주게 되면 아래쪽에 생기기 때문에 안되고요. 저희는 위쪽에 생겨야 됩니다.
위쪽에 생겨야 되기 때문에 최대에다가 3mm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시면 모재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자세히 보시려면 이 뷰, 지금 아이소메트리 있는데 등각도를 눌러서 정면도로 보시면 3mm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등각도로 바꾸고요. 먼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하기 전에, 황삭을 하기 전에 얘를 넘어가겠죠. 지금은 디자인 모드입니다. 디자인 모드에서는 지금까지 한 거 있었죠. 원점과 모재를 설정을 했습니다. 황삭, 정삭, 잔삭은 가공 모드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HKM을 처음에 실행을 시켜주시면 디자인 모드가 기본 설정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기본 설정에서 다 설정을 하셨으면 가공 모드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 가공 모드 같은 경우에 이 위에 있는 아이콘, 공구 모양 아이콘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면 가공 모드가 나올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면 가공 모드가 나오고요. 아니면 단축키도 써져 있네요. 컨트롤 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단축키를 사용을 안하고 가공 모드 그냥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공 시퀀스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가공 CPL 평면도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는 밀링 환악 센트럴 공용 150609.mcp 포스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이대로 포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확인하셨으면 확인 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 가공 아이콘들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에 대한 게 아니고 가공에 대한 창이 나옵니다. 먼저 작업을 하셔야 될 게 지시서에 보니까 황삭이네요. 이 황삭 가공을 먼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황삭 가공 하시려면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황삭 자동 가공 아이콘이 있고요. 이 황삭 자동 가공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가공할 형상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때 이 형상, 금형인사 형상을 황삭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형상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고요. 얘도 모재 체크 시 미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재 체크가 황삭에 있습니다. 황삭에 모재 체크가 있기 때문에 얘도 미선택이니까 그냥 엔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결정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잔량이 결정될 수가 있겠네요. 잔량이랑 경로 간격이 주어집니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지금 이 경로 간격이랑 잔량 이 부분을 써주셔야 돼요. 일반 탭에. 그러면 경로 간격은 3이고 잔량은 0.5가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쓰냐면 일단 절삭 방법은 그냥 저는 하향을 놓겠습니다. 하향을 놓을 거고요. 공구 직경. 공구가 보니까 6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6파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공구 직경 퍼센트죠. 그럼 6에서 50%를 해야 경로 간격 3이 나오죠. 반이니까.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공구 직경에 대한 퍼센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10%였다면 0.6이 되겠네요. 6에 10%니까 0.6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50%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여유량에다가 0.5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잔량. 그 다음에 공차. 이거는 그래픽.
하향 3mm, 얘는 해석하면 3mm가 되죠. 그 다음에 잔량 0.5. 이 공차는 그래픽 공차입니다. 그래픽에 대한 공차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값이 안 들어가 있으면 에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0.01이라도 치수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 아래는 모듈 선택 바운더리입니다. 제가 울타리 테두리를 쳐서 이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설정을 해주는 게 모듈 선택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공구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구 탭 넘어가게 되면 얘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시서 있는 대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시서는 이쪽에 있습니다. 지시서에서 이 회전수랑 이송속도, 그 다음에 공구 번호, 그 다음에 공구 종류와 직경, 이 5가지가 이 공구창에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을 한번 지시서 있는 대로 한번 해보면, 이송 속도는 아까 100이었습니다. 그럼 접근 속도도 마찬가지로 100이 되고요. 회전 속도는 아까 1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호는 1번. 직경은 U 파이 평행대밀이었습니다. 평행대밀 사용할 시에는 얘를 안 쓰고요. 보랜드밀 사용하실 때 보랜드밀은 얘를 값을 써야 됩니다. 지금 지시서에 평행대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코너 반지름을 안 쓰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뭐 지시서에 있는 대로 다 작업한 거고요. 그 다음에 깊이 설정 때 가겠습니다. 깊이 설정. 여기서 정할 수 있는 게 뭐 있냐면, 일단은 이 표에서는 절입량을 정할 수 있고요. 절입량과 3mm죠. 위에 보시면 4번, 5번이 또 해당이 됩니다. 시작 높이. 시작 높이는 공작물의 상면부터 10mm 높은 곳에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안전 높이는 50mm 높은 곳에서 Z, 원점에서 Z방향으로 50mm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번, 5번하고 아까 그 절입량까지 총 3가지가 깊이 설정 탭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서대로 하면 일단 절입량 3을 쓰겠습니다. 먼저 이 절입량 3을 쓰고요. 나머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값 먼저 쓰면 안전높이는 28, 시향높이는 16이 됩니다. 안전높이부터 설명을 드리면, 원점 기준으로 여기서 이 모델 상면까지가 22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22를 인식해요. 모델 상면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총 5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22가 들어가죠. 원점과 모델 상면 거리가 22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을 쓰는 게 아니고 저희는 28만 쓰면 22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50mm 높은 곳에서 작업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높이는 모델 상면 기준입니다. 황삭은 짜는 건 틀리고요. 그래서 얘를 다시 보시면 공식은 일단 50은 고정이고요. 50 빼기
원점과 모델 상면 거리를 빼면 안전높이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높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28이 된 거고요. 다음에 시약 높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약 높이도 10mm 높은 곳에서 지정을 하고 있죠. 10은 고정입니다. 플러스. 얘도 모델 상면이기 때문에 실제 제로가 3mm가 크죠. 3이 붙고요. 그 다음에 절임량이 3mm니까 또 3이 붙어요. 그래서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10mm는 지시되어 있는 거죠. 고정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모재와 상면 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절임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mm는 일단 고정이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간 게 10이고, 그 다음에 모재와 상면 사이의 거리, 쉽게 말해서 Z 최대가 쓴 거죠. 모재 설정할 때 Z 최대값 플러스 절임량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절임량 3은 지시서에 있기 때문에 3을 쓴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셀렉트 스톱이라 나옵니다. 이거는 모재 선택입니다. 아까 제가 바운더리 친다고 했죠. 그래서 바운더리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창이 나옵니다. 이럴 때에는 이 모재를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 내면을 찍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더블 클릭 혹은 선을 4개 클릭하시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사기 다음 경로 나온 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작업을 할 게 정삭입니다. 이 정삭은 평행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이 평행 가공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평행 가공한 형상, 이 형상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시고 엔터 치면 가공 영역 선택이 나오죠. 이 모재 체크는 황사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가공 방법에는 모재 체크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울타리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위에 상면을 더블 클릭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한 번씩 4번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모재 선 4개를 잡으신 다음에 엔터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는 상하향 가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구인 퍼센트 피치는 25, 그 다음에 레이스 각도는 45로 주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결정되냐면 정삭이니까 다른 건 다 없겠죠. 네, 경로 간격이 주어집니다. 경로 간격, 나머지는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 간격만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일반 탭에서는. (1 mm) 로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공구가 4파이를 씁니다. 4파이짜리 브랜드 밀인데 여기서 1 mm로 만들려면 25%가 1이 되겠네요. 25, 50, 75, 100이니까 25%를 써야 1mm씩 가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차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래픽 공차고요. 레이스 각도는 일정하게 가공을 하는데 0도로 해서 가로로 쭉 가공할 건지 아니면 45도를 줘서 대각선으로 가공할 건지를 묻는 겁니다. 45도가 좀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레이스 각도를 45도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공구 탭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구 탭에서는 일단 먼저 쓰게 되면 90에 90에 2200에 2번, 4번, 2번이 되겠네요. 정상에서는 회전수가 2200에 이송속도가 90 정해져 있고요. 또 보랜드밀 4파이가 정해져 있고 공구 번호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지시서 있는 대로 속도를 써주셔야 됩니다. 5개를 보고 한번 써보시면 이송속도는 90, 90 썼고요. 회전속도는 2200 썼고 공구번호 2번이었으니까 썼고요. 여기서 보랜드밀이니까 4파이 보랜드밀이니까 그 아래 코너 반지름에 2를 준 겁니다. 2를 줘야 보랜드밀로 되고요. 2를 안 주게 되면 평인드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처럼 값을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깊이 설정 탭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설정에서는 안전높이 50 쓰겠습니다. 가공 시작 높이는 정삭이니까 없고요. 이 안전높이는 평행 가공은 평행은 원점 기준입니다. 황삭은 상면 기준입니다. 그래서 평행가공 같은 경우에 원점 기준이니까 50을 쓴 거고요. 황삭 같은 경우는 상면 기준이기 때문에 50에서 그 거리 값을 빼서 값을 입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50 쓰는 게 맞습니다. 정삭이니까.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기다리면 가공 경로가 나오실 겁니다. 지금 화면처럼 보라색 색깔로 나왔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정삭을 하셔야 됩니다. 정삭은 어떻게 하냐면 잔삭이죠. 잔삭은 평탄면 자동 가공이 있습니다. 평탄면 자동 가공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잔삭은 어떨 때 쓰냐면 얘는 보랜드밀만 사용 가능합니다. 보랜드밀 할 때만 사용 가능하시고요. 지금 얘는 보랜드밀로 쓰면 안되겠죠. 직각이니까. 이 면과 이 면이 직각이니까 평탄면으로 바닥을 치는 잔삭 가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탄면, 여섯 번째에 있는 평탄면 자동 가공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셔야겠죠. 형상 선택하시고 엔터. 가공 영역 선택도 위에 4개의 선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클릭해서 엔터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 지시서에는 잔삭이 없습니다. 경 간격이 제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삭이랑 똑같이 25%를 주겠습니다. 얘는 잔삭 특별히 일반 탭에서는 지시서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공구 탭에 가시면 얘는 공구 탭이 있겠죠. 80에 2600 수영엔진미 4파이에 공구번호 3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값을 입력을 해보면 이송 속도는 80으로 나와 있네요. 80에 회전 속도 2600에 공구번호 3번. 4파이 평행지밀이니까 코너만 지르면 지우셔야겠죠. 5개 항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깊이 설정 탭에 가보시면 얘도 별다른 거 없지만 이 안전 높이만 써주시면 됩니다. 얘도 황삭과 동일합니다. 황삭하고 같습니다. 50 빼기 원점과 상면 사이 거리는 안전 높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2이기 때문에 28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평탄면까지 가공이 다 됐습니다. 네, 여기서 지시서에 보시면 얘는 지금 총 제출할 게 있습니다. 5가지. 모델링 형상과 정삭 풀패스, 그 다음에 황삭, 정삭, 잔삭, NC 데이터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NC 데이터는 30불로만 편집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델링 형상부터 제출을 하시면, 일단 캠에서 보시면 모델링 형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공구 나오고 다 나왔죠? 이럴 때에는 공구 표시 설정 옆에 보시면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 누르시면 히든이 있습니다. 이 히든을 눌러서 공구를 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에 가보시면 왼쪽에 있는 레이어 가신 다음에 여기서 정삭과 소재 그랑 스톡 끄겠습니다. 정삭광부터 끄면은 정삭에 대한 게 없어지고요. 러프, 황삭이죠. 황삭도 꺼주시면 되고 스톡까지 3가지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삭가공과 러프, 그 다음에 스톡까지 총 3가지를 ES를 더블 클릭하면 노로 바뀌고요. 이 3가지가 노가 되면 지금 화면처럼 모델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윈도우에 보시면 캡처 도구 있습니다. 이 시작에 보시면 캡처 도구라고 치면 윈도우 7에서는 캡처 도구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제출해 보겠습니다. 이 캡처 도구를 눌러주시면 창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때 드래그로 원하시는 형상을, 원하시는 캡처 할 영역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로 캡처를 해주시면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저는 대충. 그래서
마우스 놓으시면 얘가 됩니다. 이때 저장. 파일에 다른 이름 저장하시고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 바탕화면에 모델링 형상이라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꺼주시고, 그러면 모델링 형상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삭 툴패스죠. 이제 스톡이랑 정삭 가공을 켜겠습니다. 스톡과 정삭 가공을 일단 켜주시고요. 두 개. 러프는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개 하시고, 시퀀스에 가시면 평탄면 있으시죠? 지금 정삭만 있어야 되니까 평탄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평탄면 가공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보이기가 있습니다. 평탄면 가공 오른쪽 마우스 보이기를 꺼주시면 평행 가공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탄면 가공 오른쪽 마우스 보이기를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정삭 가공만 나옵니다. 이때 다시 시작에 캡처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서 파일에 다른 이름 저장. 얘는 정삭 풀패스가 되겠습니다. 정삭 풀패스. 그래서 정삭 풀패스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개가 있죠. 황삭, 정삭, 잔삭 30블록만 전반부 편집해서 제출합니다. 얘는 NC 코드가 있습니다. NC 데이터 출력. 이 NC 데이터 출력을 누르신 다음에 공구 이름에 보시면 T1, T2, T3이 있습니다. 얘는 황삭, 그 다음에 T2가 정삭, 마지막 T3이 잔삭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뽑으셔야 되는데 논으로 되어 있으면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하나씩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보기. 첫 번째 NC 데이터 이름 찾아보기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01 황삭이라고 전 저장할 거고요. 저는 바탕화면에 01 황삭이라고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공구 이름에서 T1만 하겠습니다. 황삭 1번 공구 황삭만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얘는 캔슬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NC 코드가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30블럭이니까 이쪽 가운데에 보시면 연하게 나옵니다. 숫자가 이게 지금 현재 줄수입니다. 줄수. 얘를 쭉 가보시면 31번까지 가겠습니다. 마우스 커서 앞에 놓고 31이 되겠죠. 그래서 이 31에 1을 맞춰 주시고요. 31에 1이 됐으면 얘를 쭉 내립니다. 끝까지 내려서 이때 Shift 키, 키보드 Shift 키를 누르고 이 퍼센트 오른쪽 부분 있죠. 이 부위에 왼쪽 클릭을 하면 31번부터 끝까지 전체 선택이 됩니다. 이때 키보드 델리트로 지워주시면 30블럭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장, 위에 있는 저장 아이콘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NC 다시 눌러서 NC 데이터 출력 눌러서 이번엔 01 정삭을 하겠습니다. 01 정삭 찾아보기에서 01 정삭 해주시고요. 공구 이름에서 이번엔 2번이 되겠네요. 정삭이 2번이니까 T2 밀린 공구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나가시면 또 나오죠. 캔슬로 나가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30블럭이니까 31에 1로 만드시면 됩니다. 31에 1 2가 될 상관이 없고요. 이 커서가 31번 줄 앞에만 있으면 됩니다. 커서가 31번 줄의 맨 앞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 얘도 확인했으면 쭉 내려서 Shift 키 누른 다음에 퍼센트 오른쪽이죠. 네, 클릭해서 델리트 다음에 저장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NC 데이터 출력 눌러서 찾아보기. 이번엔 01 잔삭 하겠습니다. 01 잔삭 저장하시고 공구 이름에 얘는 세 번째가 되겠네요. 잔삭이 3번이니까 3번을 선택하시고 확인. 얘는 캔슬로 나가시면 되고요. 이때 얘도 마찬가지로
31번 줄까지 가시고요. 31번 줄 맞으시면 31번 줄을 맞으시면 얘도 스크롤, 옆에 있는 스크롤 쭉 내려서 끝에 퍼센트 오른쪽 부위, 얘를 Shift 키 누르고 왼쪽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되고 델리트 저장까지 해주시면 5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 거 확인하셨으면 여기서 교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